이번에 강의하게 될 주역상경 제23번째 산지밖에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양이 떨어져 버리고 음이 밀고 올라오는 상이 되기 때문에 박이라 하는 것은 떨어질 낙자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떨어졌느냐? 바로 5개의 음이 아래에서 밀고 올라오는 바람에 양이 서서히 탈락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지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 하나의 양이 남아있고 모든 음의 세계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지박의 다음 꾀를 보면 바로 하나의 양이 모두 다 떨어지고 다시 하나의 양이 땅 속에서 일어나는 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지박괴와 바로 지뢰복괴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양이 다하는 과정과 하나의 양이 새로 시작한다라는 의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산지박괴가 다 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 바로 곤괴는 하나의 음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일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이 전혀 없는 데에서 동짓달에 지뢰복괴를 맞이하게 될 것일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주자께서는 박괴와 복괴 부분에 있어서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루도 다할 수 없다라는 의의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의는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산지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음이 밀고 올라오는 바람에 모든 양들은 떨어져 버리고 마지막 하나의 양이 달랑달랑 곧 떨어질 것처럼 남아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의 양이 있는 것이 모든 과일은 다 떨어져 버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과일이 마치 내년의 종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모든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석가불식이라 마지막 하나가 큰 과일 하나가 아직은 사람들이 먹지 않고서 남아있는 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아무리 못 먹고 산 시대에도 나무에 까치밥이라고 하나씩 남겨둔다라는 것이 물론 까치에게 보시의 개념도 있었겠지만 그 하나의 종자가 내년에 다시 하나의 씨앗이 되어주기를 염원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바로 까치밥처럼 남겨둔 것을 석가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양만이 종자로 남아있는 상인데 또 어떻게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5개의 음이 마지막 하나의 양을 떠받치고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마치 수레를 타고 득이양양한 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계로 보면 비라고 하는 것은 꿈인 것이고 치식 연후의 형적 지느라 꿈인 것을 다한 후에 형통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꾸밈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했다 뜻을 가지고 뭔 글자를 받느냐? 박이라고 하는 박으로서 뒤이어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산지밖에는 괴상으로 보면 산이라는 것이 땅 위에 높다랗게 솟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땅이라는 성질은 아시다시피 변형이 가득 차서 높은 산은 깎아내려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바로 산이 땅 위에 높이 솟아 있으면 그 높이 솟아 있는 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깎아져 내려온 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는 산도 자꾸 내려앉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깎여 내렸으면 내렸지. 그래서 높이 솟아 올랐다가 도리어 땅바닥으로 땅바닥으로 붙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높은 산이 다시 주저앉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괴가 만들어진 연유로 괴상을 보고, 그러나 여기에서 이처럼 군자가 모두 사라진 세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냐? 괴덕으로 보면 안으로는 곤깨고 바깥으로는 거칠지자이기 때문에 곤깨를 가지고 순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멈출 줄 알면 이러한 난세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괴체로 보면 수많은 5개의 음이 하나의 양을 슬금슬금 갉아서 없애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괴가 만들어진 연유라 하는 것입니다. 괴주로 보면 상구의 한 양이 홀로 오음의 상에 남아서 상구가 주된 효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밖에나 복계에 계속 논의될 부분인데, 모든 음양이 발생할 적에 하나의 효가 한 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효가 한 달에 해당된다면 하나의 효 속에는 뭐가 됩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30일이 되어야 방주득 일액성이라, 30일 되어야 바야흐로 한 획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획이 그려지지 못한 것을 봤을 뿐이지,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이 30분의 1씩 하루에 커나가고 사라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이 부분은 또다시 계속 우리가 깊이 눈여겨보면 양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는 날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박에서 박이라고 하는 것이 9월달인데 곤이라 하는 것은 음력 10월인데 9월달에서 곤깨까지 이르기가 30일이어야 바야흐로 곤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음이 점점 양을 갉아먹는 것이 매일 어떻게 먹습니까? 바로 매일 30분의 1씩을 점점 갉아먹다가 한 달이 되었을 때 바야흐로 박득 갉아먹기를 다 하면 곤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갉아먹기를 다 해서 곤깨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다음부터 또 30분의 1씩 곤깨 속에서 양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양은 30분의 1씩 하루하루를 커나가면서 동짓달이 되면 일량의 효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는 날이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박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약자로 음이 밀치고 오는 바람에 양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군자들은 점차 물러나가고 소인들의 세상이 되고 있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라 하는 것은 어떻느냐, 이런 세상에 가는 바 있다라는 것은 이롭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잠거 포도하야 이대기시를 할 땐 것입니다. 잠잠하게 거처하면서 도를 간직하고서 다시 봄이 올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이라 하는 것은 떨어질 낙자로, 자, 바로 오음 제하이 반생이라 이 부분이 괴를 이루게 된 원인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해 놓으면 오음이 아래에 있으면서 바야흐로 생자라는 것은 생겨난다는 것은 밀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의 양은 위에 있으면서 장차 다 하려고 떨어지려고 간달간달. 그래서 음은 성장하고 이 양 소락하니 이 양은 전부 다 떨어지고 있으니 구월째 괴하라. 이게 구호로 괴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괴가 만들어지게 된 연유 첫 번째를 이와 같이 오음이 하나의 양을 점점 갉아먹으면서 용낙지 그 양마저 떨어뜨려 가지고 양을 모조리 다한데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의 부분이 괴가 만들어지게 된 연유를 밝힌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음성 양쇠 이 부분은 괴가 완성된 연유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음이 성하고 양이 쇠퇴하니 바로 이것이 소인들은 기세가 등등해진 세계가 되겠죠. 소인은 장성하고 군자는 병이 오는 세상이요. 이게 성괴지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 내권이 외관하니 이것은 처박제도입니다. 밖에 대처하는 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는 공깨요 바깥으로는 간깨이니 이것을 달리하면 뭐라고 풀이할 수 있느냐?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멈춰야 한다라는 것. 그러한 시대에 따라 멈춰야 하는 상이 있는 것이다. 고로 점득지자.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이 효를 얻은 이 괴를 얻은 사람들은 불가유소왕야라. 어떤 일을 해 나가려고 가는 바가 있다라는 것,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불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석하면 괴가 완성된 연유 두 가지와 박에 대처하는 도로 주자가 쓰고 있다라는 점을 이와 같은 도표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자의 주는 바로 이와 같이 모두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밝혀주기 위하여 다시 반복하여 분석해놨던 것입니다. 공자께서 바로 박이라고 하는 괴명을 해석할 적에 박이란 박함이다라고 해서 떨어진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갉아서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이 뭐냐? 이 박자 뜻이, 박자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음이라고 하는 5개의 음이 점점 양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게 나 하나 남아있는 양을 음으로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박이라는 뜻이다. 이게 양이었던 것을 점차 음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게 양이 떨어진 부분이잖아, 이게. 이렇게 공자가 괴명을 해석한 것입니다. 괴체로서 괴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이라 유, 진우, 양하야. 유라는 것이 양을 밀치고 자꾸 나아가서 변강유야라. 바로 양이라는 것을 변해서 유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것이 떨어뜨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박괴라고 하는 것이
달로 보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건한구씨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 변강이 위고요. 하나의 유가 강한 것을 변화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의 유가 강한 것을 변함으로부터 천풍 굳게가 되면 구는 몇 월달이냐? 음력으로 5월달. 그러면 하나의 음이 아래서 생기고 두 번 변해서 양을 바꿔놓으면 돈꾀가 되니 이건 몇 월이에요? 6월. 세 번 변하면 빗견이 7월. 네 번 변하면 관꾀가 되니 8월. 음이 벌써 4개 컸으니까 5번 변하면 박개가 되니 9월. 이게 박개가 되면 벌써 9월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갱진정 다시 한번 나가버리면 진변. 모두 다 양이 변해서 뭘로 변했느냐? 음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면 뭔 꾀가 되느냐? 쾌는 순곤이 된다. 곤꾀가 10월달. 그리고 나면 아래에서 양이 생기면 11월, 동짓달. 이렇게 해서 음은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박괴는 9월에 해당된 것입니다. 한 달만 가면 10월에 곤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산진 씨가 뭔 말을 하냐면, 자, 택천쾌의 단사를 보면 어떻게 글을 썼냐면 강결유. 여기도 강한 것이 유한 음을, 자, 이 택천쾌라고 하는 것이 둘, 셋, 넷, 5가지가 양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음이에요. 그러면 산지밖에 거꾸로 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강한 것이, 글자만 바꾸면 강한 것이 유한 것을 변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사에 그렇게 안 썼어요. 강결유. 강한 것이 유를 결단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산지박교에서는 유가 강을 변화시키고 있다. 왜 똑같은 처지에서 결자와 변자를 썼을까? 이게. 자, 하여 용산지 씨가 말하기를 차는 군자 소인지 변냐라. 글자 하나가 군자와 소인의 분별점이 있다. 군자는 왜 결자를 썼느냐? 군자는 강명하고 과단이 있기 때문에 결자를 쓰고, 소인들은 음흉하고 험하기 때문에 슬금슬금 바꿔간다고 해서 변자를 썼다. 그러면 강명 과단과 음적 험한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자. 군자가 소인을 버릴 적에 이 말은 어딘지 알겠죠? 택천쾌. 거기에서는 강명 과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성토를 해가지고 여천하로 공기지하니 천하로 더불어 함께 공명정대하게 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명정언순이라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리대로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자를 쓴다. 그런데 산지박교는 어떠느냐? 소인들이 양이라고 하는 군자를 제거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사불순하고 리불지간이 군자의 죄목을 잡자니 말이 뭔가 순조롭지 못하고 이치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명분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이게? 필, 첩이, 침윤이, 침식지 하야 반드시 첩이라는 건 꿈이에요. 거짓말로 하라도. 꿈이고, 침윤은 뭐예요? 논어에. 논어에 침윤지참이라고 안현제 12에 침윤이라는 것은 남을 중상모략할 적에 서서히 하는 거예요. 물배 들어가듯이. 욕을 하는 동 만동 하면서. 이러면서 침식, 점점 일식올식 하는 것처럼 긁어먹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자를
하여금 날로 깎아먹고 달로 녹여서 먹어요. 그러면서도 어찌나 서서히 하는지 그렇게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게끔 당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스스로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 이것이 편자 뜻이다. 이게 바로 일자지간에 결자를 쓰느냐 변자를 쓰느냐 이 한 글자 사이에 군자소인의 그 정상들이, 군자소인의 그 모습들이 교연이라 분명하다. 그래서 산지밖에는 결자를 쓰지 않고 변자를 썼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불리유유왕은 군자가 가는 바 있는 것이 불리하다라는 것은 소인의 기세가 소인이 커나간 때이기 때문에 도저히 군자가 나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파 선생은 뭐라 했는 거는 견가이 후동이라 사람이라는 것은 가당할 때를 보고 움직여야지 지금 이때가 가당한 시절이냐 이 말이잖아요. 순이 지진한 관상년이 바로 곤꾀의 순과 가한께에 그친다라는 것은 상을 보고 그러는 것이니 이게 군자가 상 소식영어 천액여나 군자라 하는 것은 항상 소식영어, 소식영어는 순환이면 되겠죠. 소멸했다가 커나가고 지금 우리가 소식을 전합니다 할 때 소식을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소식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기륭이란 말하고 같아요. 이게 안부를 물을 때 소식을 전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바로 이 소자는 소멸이고 식자는 커나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지 나쁜 일이 있는지 이 소리예요. 그리고 영자와 허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커나가고 하나는 줄어나가고. 바로 그러한 것을 숭상하는 것이 천행야라. 그것이 천도대로 행하는 거라고. 우리는 바로 하늘의 운행에 따라서 하늘이 밤이 오면 밤이 온 대로 몸을 움츠려야 하는 것이고 해 뜨면 해 뜬 대로 나가서 움직이면 되겠죠. 이 괴체괴덕으로서 괴사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봉호 씨가 딱 뭔 말을 하냐면 여기에서 유일하게 관상이란 말을 썼어요. 괴상을 보고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면 범핵괴는 범괴핵은 괴상야라. 모든 괴의 핵은 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괴당관야라. 그러면은 우리가 산지 밖에서만 상을 봐야 됩니까? 64개 전체를 봐야 됩니까? 다른 괴에서도 당연히 상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박의 도건지자는 밖에 유독 상을 보시라 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연히 다른 때도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밖에서 말한 이유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처변이라는 거. 변에 처하는 군자를 위하여 말한 것이에요. 이게 정말 이럴 때는 이런 변도에 처했을 때는 상을 봐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라고. 처변 군자를 위하여 특별히 그걸 강조하니라고 한 거지 다른 괴에서는 괴상 보지 말라란 말은 아닌 것이에요. 여기는 유독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했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관상 두 글자를 운봉호 씨가 해석하고 소식영어는 뭐냐? 소식영어 네 글자는 모두 양을 위해서 말한 것이지 음을 위해 말한 것이 아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 복이라 하는 것은 지레복계는 양이 생식, 양이 커나가는 것이고 천풍 국계는 음이 커나간 것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반대로 양을 위주로 말하면 음이 생겨난 것은 곧 양이 소멸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건계는
양이 충만한 거라면 반대로 딴 곤자 곤꾀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양이 충만한 게 건이라면 곤이란 것은 양이 텅텅 비어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두 양을 중심으로 말했다 이거예요. 박오미 일량적 밖에는 5개의 음의 하나의 양인즉 이것은 뭐가 돼요? 양이 소멸하고 이제는 머지않은 날 양이 공허한 데에 이르게 되는 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변야되어라, 바로 양이 모두 사라진다라는 이 사실에 슬프다 이것이에요. 그 변이 너무 지극하다. 그러나 역천행야라, 이것이 하늘의 운행이 순환의 원리로 이런터라. 그러므로 박에서 말하기를 천행이라 하고 복에서도 또 천행이란 말을 썼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양을 중심으로 주역이라는 것이 모두 말해져 있고 마지막 떨어져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조심해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군자들이여 밖의 이 괴상을 보면서 처신하시오 라고 강조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